교과서 269페이지 수학 익힘책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당연히 2x제곱 마이너스 3x를 치환해야 되겠죠. 자,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될 거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괄호 안에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전체 제곱이 0이다 이니까 근이 왼쪽 거에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 거에서는 x는 2가 나오는데 둘 다 제곱이 있으니까 중근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 총 4개의 실근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f0은 10, f1은 f2는 f3은 a를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f1, f2, f3이 전부 다 a가 될 때 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3년 내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요. F1, F2, F3이 전부 다 A란 얘기는 fx가 식이 x-1, x-2, x-3을 곱한 거에다가 A를 더한 게 되겠다. 자, 이게 정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x는 1을 대입해보면 f1은 지금 괄호의 첫 번째가 0이 되면서 곱하기가 다 사라지니까 a가 되고요. x는 2를 대입했을 때도 f2는 두 번째 괄호가 0이 되니까 a만 남고, x는 3을 대입해도 f3은 a가 됩니다. 그래서 3차식 또는 4차식에서 함수값이 같은 게 등장을 한다면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fx라는 식을 x-1, x-2, x-3 곱한 거에다가 a를 더한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0이 10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f0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에 더하기 a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고 플러스 a를 하는데 여기가 10이어야 되니까 a의 값은 1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이고, 핵심 포인트는 F1, F2, F3이 전부 다 A일 때 식을 세우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i의 15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될 테니 조리제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 2 쓰고요.
일단 전부 다 더했을 때 0이 되므로 1로 조립제법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2,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왼쪽에서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등장이 하니까 오른쪽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허근 알파 베타가 등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허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2가 두근의 합이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i의 15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약분이 돼서 i의 15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i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i.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제법 이용해서 허근 알파 베타의 값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알파 베타의 두근의 합 공식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2cm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15cm인 직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42cm니까 둘레의 길이가 42cm니까 가로 세로 하나씩 하면 얼마일까요? 42를 2로 나눈 21이 될 테니 가로를 xcm라고 한다면 둘이 더해서 21cm가 돼야 되니까 21-xcm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15cm가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직각이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단위를 생략하면 x제곱 플러스 21-x의 제곱은 15의 제곱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2x 플러스 441은 225고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2x 그 다음에 플러스 21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8은 0이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9 곱하기 12하면 108이고 더하면 21이기 때문에 x-9, x-1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에서 x는 9 또는 x는 12가 나올 테고요. x가 9면 세로가 12고요. 거꾸로 x가 10이면 세로가 9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는 각각 9cm랑 12cm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9, 12, 15가 피타고라스 수이기 때문에 9, 12, 15인 게 빠르게 등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 사과가 13개 남고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 이때 학생은 최대 몇 명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학생 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학생 수를 미지수로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를 최대 몇 명인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고요. 첫 번째 조건이 이런 게 있네요.
학생 한 명당 4개씩 주면 사과 13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사과를 4개를 줬더니 몇 개 남아있냐면 13개가 남아있죠. 이게 바로 뭐다? 사과의 개수가 되겠죠. 사과의 개수가 4x 플러스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6개씩 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사과의 개수가 원래는 4x 플러스 13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6개씩 줬을 때는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기 때문에 마지막 학생을 제외한 학생은 모두 6개씩 받으니 한 명을 제외한 사람은 6개씩 다 받으니까 일단 6 곱하기 x-1개는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학생이 1개 이상 받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6x-1개는 일단 주는데 6개 미만으로 받으니까 6개 받는 것보단 사과의 개수가 작아야 되겠죠. 자,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처음 조건에서 학생 수를 x라고 뒀을 때 실제 사과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개수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부등식을 2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연립부등식이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앞에 2개 뒤에 2개 잘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6x-5가 4x 플러스 13보다 작거나 같다. 2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쵸? 두 번째 부등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플러스 13이 6x보다 작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2x가 13보다 크다니까 여기에서는 x가 2분의 13보다 크다가 나와서 두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2분의 13보다 x가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서 학생의 명수는 최대값이 9, 즉 학생 최대 9명이 있겠다. x는 학생 수였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해석하고 부등식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대단원 17번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 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보면서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x축 위에 존재해야 되므로 가능한 건 맨 위의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까지가 가능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어도 어쨌든 0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자, 판별식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을 쓸 때 지금 2차항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차항 개수 상수항.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고요.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a만 남을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인데 앞에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구해지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 앞에 대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판별식의 값을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줘야 할 텐데요. 1번 부등식은 해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번 부등식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x-7,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 일단 a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를 구할 수는 있겠죠. 자,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부호를 반대로 해서 풀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세 군데 전부 다 a를 더할 경우에 a-3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 이렇게 해놓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한 상태에서 1번의 해를 수직선 위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번의 해를 수직선 위에 그려야 할 텐데요. 먼저 잘 보시면 정수 x가 두 개가 되도록 2번의 해를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위에 거를 복사해 놓고 두 개의 케이스를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가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 이쪽에 존재하고요. a-3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서 공통 범위의 정수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정수가 두 개이려면 마이너스 3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즉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야지 전체 정수의 해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이니까 정수가 마이너스 3 하나만 있어서 얘는 안 되죠. 그런데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때는 정수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가 마이너스 1에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가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은 오른쪽에 이제 정수가 두 개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a-3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서 2번의 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공통 부분은 이렇게 a-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렇다면 정수해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6이 사이에 있고 a-3보다 왼쪽에 5가 있어야 해서 a-3의 범위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3이 5일 때 a-3이 6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a-3이 5라고 한다면 5부터 7까지가 해가 되는데, 이때는 정수해가 6, 7이므로 됩니다. 그쵸? 근데 밑에 경우에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정수해가 7 하나라서 안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5에 등호가 들어가줘야 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값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전부 다 3을 빼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아래에서는 3을 전부 다 더해서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A 값의 범위를 찾았고, 얘를 합쳐서 써주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가 이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어느 쪽에 등호가 들어가야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항상 잘 따져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